저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잘 못했는데 1차 지명을 받나? LA 다저스로부터 지명을 받았어야지. 그래야지 만족하는 것인가? 아까 좀 전에 만났을 때 자기 소개를 하실 때 이제 사회 초년생 이동현이라고 소개를 네네.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구상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봉중근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해설위원 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게 좀 해설이나 되게 잘하셔. 방송 쪽을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뭐 중근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 하고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많고 근데 저는 야구를 하면서 사실 LG 트윈스에 있는 선수들 말고는 타 팀에 있는 선수들하고 접할 기회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타자와 투수로서의 관계에서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본적인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근데 중근이 형은 기본적으로 선수들하고 친분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의 정보를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건 좀 부족하거든요.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의 최고 장점은 그거거든요. 선수들하고의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있어서 네. 그들의 속 이야기, 그야말로 인싸. 저희는 이제 핵 인싸지만 사실은 인싸라기보다 저는 아싸에 가깝게 저는 아웃사이더지만 거의 이제 그 인싸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근데 저는 약간 아웃사이더의 느낌이 좀 커서 사실은 뭐 욕심으로는 초년생으로서 이 방송이라 그러면 더 넓은 시각에서 야구를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야구를 다른 시각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런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은 커리어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커리어가 높은 것보다는 저만의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야구를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알려주고 싶은 사실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런 건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충분히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욕심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이제 뭐 수술을 참 3번이나 하고 재활도 많이. 그러니까 보면 아까 뭐 인대를 바친다는 그 그러니까 항상 이동현 선수 하면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재활 인고의 시간? 힘들게 또 수술도 하고 재활하고 사람들이 뭐 야 이제 이동현 끝났네. 아, 네. 이제 136 나오고 137 나오고 이동현 끝났네. 그런데 뭐 갑자기 또 2010년에 또 막 148을 던지고 아니 나 안 죽었어 이렇게 막 다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 계속됐는데 야 이거 불굴의 의지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자 힘들다면서요 그 재활이. 이게 재활이 수술을 하고 내 몸에 난 이 상처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이 처음 수술하고 나면 한 달 동안은 기부스를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이 팔꿈치가 쑤셔요. 엄청 쑤시거든요 팔이. 왜냐면 뼈를 드릴로 뚫고 거기에다가 인대를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리고 아프고 땡기고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토미존을 2번 한 겁니까? 3번 한 겁니까? 총 3번 했습니다. 총. 네, 3번을 하면서 사실 5년 동안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저 이동현이라는 사람이 다른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끔 만들어준 단단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5년의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9위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가는 길이 정말 곤욕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혼자 고집었죠. 아, 나는 130km 던져도 마운드에 한 번 서고 싶다. 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6시 반에 잠실에서 경기가 있을 때에는 항상 지금 이제 와이프 연애할 때인데 항상 외야석에 가가지고는 경기 보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게임 감각을 이렇게 익히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었는데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게 복귀했을 때 그래도 조금 점점 좋아지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뭐 한쪽 어떤 분들은 토미존이 수술은 뭐 워낙 이제 뭐 다 알려진 수술이고 또 이건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어린 학생들한테 뭐 권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부모님은 뭐 구속이 늘어나. 이거 하면 는다고 야 좀 안 좋으면 와서 우리 아들 토미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게 또 사회 문제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도 됐었는데 3번이나 그거 뭐 그렇게 간단한 수술 절대 아니죠. 네, 그럼요.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수술을 지금 뭐 많이 하고 또 많이 지금 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의 그 학생 야구에 대해서 공에 대한 개수를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대부분 다 수술을 해야 됐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한다고 이름이 난 선수들은.
워낙 근데- 많이 던지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수술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죠. 접근도 굉장히 쉽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기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쪽에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전에는 6개월, 7개월 만에 뭐 짧은 거리에 토스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기본적인 시간이 1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과연 아마추어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버텨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 마음 두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루한 시간이죠. 프로에 입단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프로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꿈을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마추어 선수가 1년의 시간을 그냥 허순세월 그렇게 수술에 허비한다? 사실 그건 모험이거든요. 근데 이동현 선수 같은 경우도 수술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 공을 이제 다시 던진 케이스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죠. 수술하고 그렇죠. 저도 지기 사실은 수술을 실패를 2번을 했기 때문에 3번째 수술하게 된 이렇게 거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맞아, 거거든요. 맞아. 수술을 뭐 정말 잘한다고 테크닉이 좋은 박사님을 만나서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말 운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트레이너, 좋은 운동 환경, 또 뭐 좋은 사람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수술했을 때도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었지만 세 번째 수술을 결심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어떤 구단에서 진짜 수술 2번까지 한 선수를 3번을 기다려주겠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수술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또 그때 당시에 스포츠 사장님, 또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미국으로 수술을 같이 가줬던 그 지금 기아의 배우한 트레이너님, 네. 그리고 저를 또 국내에서 이 트레이닝을 맡아주었던 김병곤 또 트레이너님, 뭐 그때 당시에 또 담당하셨던 뭐 코치님, 그런 분들의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수술이라는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을 했던 그 시기가, 그죠? 이제 수술이 들어갔던 그 시기가 이제 2002년에 그때 좀 많이 던졌더라고요. 불펜에서. 아, 네. 124이닝 뭐 조금 넘게 던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4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네.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김성근 감독에 대한 어떤 뭐 좀 질타하는 혹사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뭐 본인도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진 않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뭐 인대 가서에 많이 좀 극한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많은 팬들은 또 뭐 그렇다면 좀 관리를 했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더 건강하게 야구 선수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잘 못했는데 1차 지명을 받나? 그럼 많이 안 던지셨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LG 1차 지명 아무나 그렇게 안 해주는데? 너무 이거 괴리감 느껴지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야구를 다 LA 다저스로부터 지명을 받았어야지. 그래야지 만족하는 것인가? 네. 그건 아니고 네. 사실 야구를 정말 못했기 때문에 이 야구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키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게 저를 케어해 주신 부분을 제 스스로 어떻게든 부모님들한테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학교 생활 때 뭐 힘든 기합 막 이런 걸 못 버티고 집을 나가는데 전 단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집을 나가면 전 야구를 못하기 때문에 잘려요. 잘리면 저희 부모님의 엄마, 모든 아빠도 희망이 그래요.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야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지. 그리고 김성근 감독님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공은 빨랐어요. 공은 150km를 던지는 투수긴 했지만 컨트롤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김성근 감독님 2001년도 겨울에 만나서 제주도에 마무리 캠프로 갔는데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뛰어서 오라 야구장을 가야 돼요.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캐치볼을 하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상관없이 피칭을 하게 돼요. 근데 하루 피칭량이 500개예요. 500개. 하루에 500개? 네. 매일요? 매일이에요. 500개를 던지고 나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만족을 못 하신다 그러면 식사를 끝내고 바로 다시 나와요. 다시 러닝을 하라고 한 다음에 몸을 풀고 다시 피칭을 해요. 그럼 또 거기서 100개, 200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던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저희 팀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에 올스타전 나와가지고
퍼펙트 피처의 2회 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제구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저는. 아 퍼펙트 피처에 수상하는 제구력. 네, 근데 그게 그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동현이라는 선수는 공 빠르고 컨트롤 없던 그냥 그런 선수. 아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거를 왜 그러니까 아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까지는 아니었던 무섭지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면 또 그러면 뭐 나가라고 할까 나가라고 그러거든. 어? 아니 감독님께서는 그때 타자들이 방망이 치면 겨울에 네. 방망이 부러지잖아요. 그럼 뒤에 꼬다리를 딱 잘라서 끄트머리를 잘라서 딱 오라 그래요.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는 네네네. 건데 그거. 그걸로 포수한테 여기 이렇게 대고 있으라고 해요. 거기다가 못 던지면은 감독님이 뒤에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때리는데 정말 이 추운 날 머리를 맞으면 땡 하고 울리거든요. 피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사실은 좋았어요. 내가 좋아지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럼 본인에게는 굉장히 잘 맞았던 거네요. 네, 저한테는 네.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사라고 하지 않고 혹사 논란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또 선수는 그게 또 참 자기가 성장하는 것도 보이고 참 최고로 활약하니까 근데 또 세월 지나면 또 그게 대해서 아쉽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다. 팬분들께서 어려운 문제다. 이제 아무래도 김성 감독님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일단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성 감독님으로 인해서 정말 잘된 케이스의 선수들도 많고 맞다. 물론 뭐 몇몇 선수들은 좀 뭐 다쳐서 부상을 입어서 맞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대부분 보면 아마 김성 감독님한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잠시 다른 얘기를 좀 잠실로 시선을 돌리면 이번에 두산 베어스가 우승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이고 속상하다 이거. 어? 속상해. 두산이 우승한 걸 이번에 처음 보시진 않았을 텐데. 나란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가니까. 아니 이동현 선수 커리어에 비해서 한국 시리즈에 대한 게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저는 그것도 뭐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선수고 어떤 팀의 일원으로서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다른 타 팀의 뭐 박병호 선수나 뭐 정희훈 선수나 박경수 선수 이런 뭐 탈 LG라는 그런 탈 LG 그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나가면 이상하게 잘하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선수들이 있었다면 저희 팀은 우승을 몇 개든 했겠죠. 몇 번이든 활약은 했을 한 선수들이 지금 LG에 있었다면. 네.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저희 팀하고의 이런 컬러가 안 맞았던 걸 거예요. 안 맞았죠. 예. 근데 이게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뭐 감독님의 영역도 필요하고 코치님의 영역도 필요하고 물론 선수들의 플레이가 하나 중요하지만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목표 의식이나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어떤 플레이를 봐오면서 네. 선수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계신 선배님들이 너무 빨리 그만두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 그 선배님들의 플레이를 보고 배웠더라면 이 멋진 플레이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본인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적이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팀에는. 그전에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 제가 느꼈을 때에는 항상 목표는 어떤 구단을 통틀어서 정말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운동을 어떤 구단보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확실히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선수들 발 다 벗겨지면서까지 런닝도 해봤고요. 팔꿈치, 어깨 다 아프면서까지도 공도 던져봤고 진짜 플레이 하나 잘못 이루어졌을 때 기합도 받아가면서까지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구성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뭐 밖에서 볼 때 LG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은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습니다만 LG는 너무 좀 고급스럽다. 그 서울의 LG 뭐 서울의 자존심 LG는 너무 LG 선수는 너무 좀 부잣집 도련님 맞아요.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제 인상만 봐도 도련님 인상은 아니잖아요. 도련님보다는 좀 마당새 약간 그런 이미지긴 한데 사실 저희 팀은 그 전에 94년도에 신인 3인방이라고 해서 그렇죠. 유지현, 네. 김재현, 소영빈. 소영빈 네. 이 세 분의 이런 활약이 굉장히 컸잖아요. 잘생기고 잘생기고 열심히 네. 하고. 근데 네. 그런 고급적인 플레이들이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인식이 입혀지지 않았었나 그게 1차적인 거고요. 네. 사실 2차적인 부분은 저희 선수들은 네. 어디 이렇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원정을 가건 아니면 홈에 잠실에서 경기 네네, 끝나고 나면 네. 바로 집에 가요. 식사를 어디서 밖에 나가서도 여유롭게 못해요. 하게 되면 또 그냥 많이 나온다? 네, 하다못해 그냥 일반 물잔 글라스 거기에 사이다 따라 마셔도 저 소주 마시나?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네. 하나하나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노력도 많이 했었고 저도 그랬지만 그 제 위에 있는 형들도 그랬고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가을 야구에도 2012년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올해도 좀 아쉬움은 남지만 또 그래도 또 팬들한테 또 가을 야구 또 선보였고 네, 유광점파 한번 또 입게 네, 입을 그렇죠. 수 있게 또 했고 그런 부분도 좋고 그렇다면 이제 LG 선수들은 또 가까이 있는 두산 선수들의 또 우승을 이렇게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오히려 가깝습니까? 두산 선수들이랑 다른 팀에 비해서 더 자주 보니까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오히려 좀 네.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지 않아요? 좀 서로 많이, 이제는 야구장에서도 서로 다 친하죠. 라이벌이라 친하긴 그러면 하지만 두산 팬들께서는 어따 대고 말도 안 라이벌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어따 대고 라이벌이란 말을 썼나 이 사람들아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같은 구장을 쓰니까 네, 신경 가까이 쓰이거든요 있다는. 서로. 원래. 근데 뭐 일단은 라이벌은 확실하잖아요. 이웃. 예. 라이벌은 확실하지만 실력적으로 지금 뭐 최근 한 1, 2년 정도는 LG 트윈스가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있던 그런 시즌들에도 LG가 훨씬 더 우세했을 때가 있는 거고 있었죠. 두산이 우세했을 때가 있는 예전에 거예요. 있었죠. 예, LG 도 지금은 두산이 굉장히 뭐 이렇게 우세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LG 트윈스를 봤을 때에는 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는 두산 베어스가 뭐 FA가 앞으로도 7명 정도 내년에 내년에 7명이라는 얘기가 많은 걸 파악하고 내년에. 계시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두산에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두산은 또 나오고 나면 해볼만하다. 또 막 또 키우려 그러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아하. 거죠. 내후년에 LG는 해볼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내년부터는 LG 트윈 내후년부터 아니 내년부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 내년부터 LG는 올라온다. 잘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린 친구들이 지금처럼만 한다 그러면 또 저희도 어린 친구들이 이제 가을 야구로 맛을 봤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또 맞아요. 발판이 될 것으로 참 이제 우리 LG 팬들께서 들으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기분 희망적인 정말 내년부터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두산을 이기는 것인가? 두산 상대 전적에서 한번 넘어보자. 충분히 뭐 가나도 하나 그렇습니까? 은퇴할 때 같은 팀 선수들 중에 이 선수랑 이제 같이 못 뛰는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가장 좀 눈에 밟힌 선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선배로서는 용태기 형이 있었고요. 그렇죠. 용태기 형한테 가장 미안했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박용태 선수? 투수 교체로 올라올 때 네. 용태기 형이 왜 울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형다운 또 그래놓고 자기도 흐느끼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 왜? 눈물 많이 자기가 눈물이 나거든. 나거든. 눈물이 나서 막 괜히 왜 울어 이러면서 우는 경우가 많아. 왜 울어 임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안고서 용태기 형한테 뭐 형 죄송해요라고 먼저 했어요. 같이 제가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태기 형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떠들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선배로서는 용태기 형인 거고 사실 후배로서는 이제 뭐 이제 김대현 선수, 김대현 선수, 고우석 선수, 정우영 선수가 가장 눈에 밟히더라고요. 다 안 돼? 어린 친구들. 그러면 뭐 불펜에 있는 친구들 다 안 돼? 아무래도 제가 불펜 투수였으니까. 같이 있었다. 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김대현 선수하고 고우석 선수가 이렇게 불펜에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친구들 데리고 그냥 저 혼자 저만의 그냥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쓱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앞으로 내년부터 시즌을 치르게 되면 체력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앞으로 불펜에서 어떤 식으로 팔을 풀면 빨리 풀릴 거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는지는 몰라도 그때 그 친구들은 먼저 제 은퇴를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은퇴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친구들한테는 더 아낌없이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현이가 그래도 정말 많이 따라와 주고 얘기를 많이 들어줬고 또 그 친구도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짧은 사이에 어려웠던 후배하고 정말 돈독해질 수 있었던 그래서 전 대현이하고 우석이하고 우영이가 굉장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더 많이 가르쳐주고 더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고 나올걸. 앞으로 10년, 20년 또 LG 마운드를 이끌어갈 선수들이니까. 자, 오늘 뭐 긴 시간, 짧은 시간이었나요? 금방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은데. 시간 5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 잡을 구하면 한 번 더 저희가 좀 부르겠습니다. 아, 예. 잡이 없어 지금 그죠? 예. 재활용 분리수거 나를 피해서 꼭 한 번 또 한 번 모시는 것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직접 팬들에게. 우리도 아, 기다리고 계신 네. 팬들께 팬들한테요. 뭐 이렇게 또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시즌에 어떤 자리에 있고 또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제가 LG 트윈스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또 LG 선수들을 항상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팀이 다시 두산하고 네, 좋은 성적으로 같은 비등비등한 성적을 두고 있을 때까지 네 LG 트윈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내년에 LG 트윈스가 우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